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차량은 르노 코리아의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아이코닉 트림의 무옵션 차량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트림과 옵션에 따라서 기능은 약간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차량의 키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우선 원격 시동을 거는 방법은 차량 잠금 버튼을 누르고 가장 하단의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비상등이 켜지면서 차량에 시동이 걸리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가장 하단의 버튼을 3번 누르시면 원격 시동은 종료가 됩니다. 트렁크를 여는 버튼은 두 번째 버튼이고요. 길게 누르고 계시면 비상등이 깜빡이면서 트렁크가 열리게 되고요. 중간에 한번 누르시면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길게 누르고 계시면 닫히게 되고요. 트렁크를 수동으로 여는 방법은 번호판 바로 위에 있어요. 이쪽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닫으실 때는 이 버튼을 누르시는 건데 중간에 한번 누르면 멈춰요. 다시 한번 눌러도 닫힙니다. 그리고 주유구를 여는 방법은 차량이 잠금 해제된 상태에서 차량 뒤쪽을 한번 누르고 이걸 돌려서 주유하시고 다시 한번 눌러서 딸깍 잠궈 주시면 돼요. 본인 여는 방법은 운전석을 기준으로 8시 방향에 보면 이렇게 당길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여기 2번 당기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2번 당겨 주시고 차량 앞에 오셔서 그냥 들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닫으실 때는 이쯤에서 세게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고요. 2열에서는 폴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이쪽에 손을 넣고 잡아당기면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우실 때는 기타 별도의 조작 없이 여기를 잡고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각도 조절할 때도 당기고 걸리는 위치만큼 리클라이닝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열 도어에 보면 여기에 키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거든요. 이게 차일드락입니다. 수동식으로밖에 작동을 안 하고요. 스마트 키의 보조키를 꺼내서 이걸 돌리시면 전자식 차일드락이 작동이 돼요. 참고로 운전석에 보시면 이 버튼이 있는데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을 누르면 전자식 차일드락이 작동되는 경우도 있지만 르노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2열에서 창문만 열리지 않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다음 2열 공조 컨트롤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부터 보면 오토 버튼을 누르면 이제 오토 에어컨이 켜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온도만 조절하시면 2열의 온도에 따른 이 풍량을 차량이 알아서 조절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게 돼요. 그 밑은 열선 시트고 한번 누를 때마다 한 단계씩 줄어듭니다. 좌측 우측에 빨간색 파란색 버튼은 온도를 조절하는 버튼이고 중간에 오프 버튼은 공조를 끄는 버튼입니다. 다음 모드 버튼은 풍향을 조절하는 버튼인데요. 풍향을 수동으로 조절하게 되면 오토 에어컨은 꺼지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공조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조수석 뒷자리 열선 시트를 3, 2, 1단계로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은 조수석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를 앞, 뒤로 움직이는 버튼이고요. 등받이 각도를 눕히고 세울 수 있는 버튼입니다. 다음은 운전석 시트인데요. 조수석과는 다르게 이 버튼이 따로 있잖아요. 이거는 럼버 서포트라고 표기되어 있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운전석은 우선 시트를 앞, 뒤 그리고 이 앞부분을 들어 올리면 이렇게 시트 앞부분이 올라가고요. 밑으로 내리면 보시다시피 시트 앞부분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올리면 시트 전체의 높이가 좀 높아지면서 앞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 부분을 밑으로 내리면 뒤로 살짝씩 들어가면서 시트가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등받이 각도를 세우고 눕힐 수 있는 버튼입니다. 위를 조절하셔야지 이 기능이 작동하고요. 이 밑을 조절하시면 아무 기능도 작동하지 않아요. 럼버 서포트는 운전석에 앉았을 때 앞쪽을 기준으로 이 버튼을 길게 누르시는 동안은 이쪽 부분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체형에 맞게 위로 올리시던지 내리시던지 너무 많이 튀어나왔다라고 하면 이 버튼을 뒤로 눌러서 이 부분을 뒤로 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도어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보면 메모리 시트 1, 2번 M 버튼이 있는데요. 센터 스크린에서도 설정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운전 자세를 맞추신 다음에 M 버튼을 누르고 3초 이내에 해당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드라이빙 포지션이 해당 버튼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면 이 트렁크를 여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위로 올려주시면 트렁크가 저렇게 열리게 되고요. 이 버튼을 아래쪽으로 눌러주시면 중간에 떼더라도 트렁크가 다 닫히게 돼요. 추가로 시트를 조절하시면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요. 1, 2, 3번 중에 어디에 저장할 거냐? 그럼 2번 누르고 저장 이렇게 눌러주시면 현재 드라이빙 포지션이 해당 번호에 저장이 됩니다. 현대기아와는 다르게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표시가 12시 방향으로 가 있으면 사이드미러를 이렇게 수동으로 접을 수 있는 모드고요. 이 버튼을 돌려서 R쪽으로 해 놓으시면 이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조절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좌우 상하 이렇게 조절하시면 이제부터는 조수석 사이드미러가 좌우 상하로 조절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걸 L쪽으로 돌려놓으시면 이제는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조절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도 좌우 상하로 조절하시면 운전석 사이드미러가 좌우
상하로 조절이 되게 돼요. 자, 아무것도 조절하기 싫다라고 하시면 중간으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윈도우 스위치 원터치로 다 작동을 하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수동 잠금 해제 버튼, 수동 잠금 버튼이고, 가장 하단 버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열의 창문을 안에서는 못 열게 하는 버튼입니다. 다음 운전석 스티어링 휠 기준으로 왼쪽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헤드라이트 조사각을 조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돌릴 때마다 0, 1, 2단계로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0단계는 운전자 1인이 있는 경우나 조수석에 사람이 타 있는 경우, 그 경우에는 0단계로 조절하시면 되고, 1단계는 모든 좌석에 탑승자가 있을 때 1단계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혹은 운전자 한 명이 타 있고 적재 중량이 많을 때는 2번으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티어링 휠 조절입니다. 스티어링 휠 가장 하단에 보면 이렇게 내릴 수 있는 레버가 있거든요. 내린 상태에서 위아래 놓고 빼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레버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스티어링 휠 뒤에 있는 레버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외측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을 한 번씩 누르시게 되면 계기판 왼쪽에 나오는 정보들이 변경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보를 리셋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보시다시피 주행 거리가 리셋되게 됩니다. 총 주행거리가 리셋되는 건 아니니까 안심하시고요. 그리고 라이트 모드를 이 부분을 돌려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끄실 수도 있고, 다양한 모드가 있지만 이렇게 오토로 해 놓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으실 거고요. 한 번 더 올리면 오토 상향등이 작동이 됩니다. 이거는 여기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한 번 들어갔다가 튕기도록 되어 있어요. 한 번 돌리면 켜지고 다시 한 번 돌리면 꺼지고, 이런 방식은 현대 기아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방향 지시등 넣는 거야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스티어링 휠 기준으로 오른쪽 버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외측에 보면 이렇게 딸깍딸깍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건 후면 와이퍼를 작동시키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레버를 차량 앞쪽으로 밀어주게 되면 뒷유리에서 워셔액이 나오고 와이퍼가 작동을 하면서 뒷유리를 닦아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레버를 여러분들 몸쪽으로 당기시게 되면 전면에 워셔액이 나오고 전면 유리를 닦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버는 이제 와이퍼의 속도를 조절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밑으로 내리시면 아무것도 조절되지 않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밑으로 한번 이렇게 내리시면 와이퍼가 이렇게 한번 작동이 되고요. 한번 올리시면 이제는 오토 모드예요. 비가 오는 양에 따라서 와이퍼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고요. 보통 0, 1, 2, 3, 4, 5, 6단계로 따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양에 따라서 이 부분을 돌려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한 번 더 올리면 수동 1단계, 2단계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티어링 휠의 버튼인데요. 왼쪽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 오른쪽은 인포테인먼트 관련 버튼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왼쪽 버튼에 이 좌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여기에 스피드 리미터 혹은 어댑티브 크루즈, 액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트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어댑티브 크루즈와 액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트는 차이점이 차로 중앙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다가 100km를 주행하고 있다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100km/h로 속도가 설정이 돼서 그대로 차간거리에 따라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차량의 속도 설정은 이 버튼을 위로 짧게 올리거나 내리면 1km/h 단위로 설정이 되고요. 길게 올리거나 내리면 5km/h 단위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 주행 보조 기능의 최대 속도는 150km/h예요. 설정을 한 상태에서 이 버튼을 한 번씩 눌러서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조절하게 됩니다. 너무 가깝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2단계 혹은 3단계로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 밑에 캔슬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기능은 취소가 됩니다. 다음은 오른쪽 버튼인데요. 이 버튼은 음성인식 버튼입니다. 공조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이 음성인식으로 실행될 수 있는 기능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 옆에 버튼은 음소거 버튼이고요. 다음은 그 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로 누를 수 있는 이 버튼은 다음 곡을 넘긴다든지 혹은 라디오를 들을 때 채널을 변경하는 그런 버튼이고, 중간에 있는 버튼을 위아래로 올리는 걸로 여러분들께서 음량 조절하시거나 앞으로 한번 누르면 음소거가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문서같이 생긴 걸 한 번씩 눌러보면 계기판 오른쪽에 뜨는 이 정보들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 옆에는 사용자 설정 버튼인데요. 흔히 말해서 즐겨찾기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버튼의 기능을 설정하는 방법은 설정에 들어가셔서 차량 밑으로 내려보시면 사용자 지정 핸들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첫 번째로는 집으로 안내하기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고요. 음원 전환, 테일게이트 열기 닫기, 어라운드 뷰 이렇게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라운드 뷰로 설정을 한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센터 디스플레이에 이제 어라운드 뷰가 작동이 되게 됩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닫히게 되고요. 다음은 센터 터널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하단부터 전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여러분들께서 밑으로 누르시면 작동이 해제되고요. 위로 당겨 주시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 앞쪽으로 보면 P 버튼, P단으로 이동하는 버튼이고요. 기어 노브는 여러분들께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두 번 당겨 주셔야 뒤로 들어가고요. 한 번 위로 올려주시면 N, 뉴트럴이고요. 한 번 더 올려주시면 후진입니다. P단 상태에서 D 드라이브로 넣으려면 이렇게 두 번 당겨 주셔야 되고요. P단 상태에서 후진으로 바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두 번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조금 불편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오른쪽을 보면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양방향으로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돌릴 때마다 컴포트, 스포츠, AI, 스노우 이렇게 효과음들이 있는데 이런 건 되게 좀 거슬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여기에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무선 충전이 시작되면 센터 디스플레이에 충전 중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끄려면 이렇게 끄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쪽을 보면 가장 왼쪽에는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비상등 버튼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보면 온도 조절을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위로 한 번씩 올릴 때마다 0.5도씩 올라가고요. 내릴 때마다 0.5도씩 내려가게 됩니다. 수동으로 작동하실 수도 있고 홈 화면에서 두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온도가 조절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신기하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공조의 세기를 수동으로 조절하는 버튼인데요. 위로 올리면 풍량이 올라가고요. 아래로 내리면 풍량이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오토가 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오토를 끈 상태에서도 위로 올리면 이제 수동 풍량 조절하실 수 있고, 아래로 내리면 풍량을 또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드 버튼은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버튼입니다. 오토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면 오토가 꺼지게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위치로 바람의 방향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오토를 누르면 최적의 온도를 세팅할 수 있는 바람의 방향이 나오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옆에 보면 에어컨을 수동으로 켜고 끄는 버튼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내기로 전환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외기로 다니시다가 특정 상황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오른쪽 버튼은 전면 유리하고 일렬 윈도우에 성에를 제거해주는 버튼입니다.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성에가 낄 경우는 이 버튼을 빨리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내기 모드라고 하더라도 외기로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온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꺼주시면 되고요. 그 오른쪽 보면 뒷유리 열선하고 사이드미러 열선을 같이 작동시키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게 되고요. 다음은 센터 디스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랑콜레오스는 센터 디스플레이의 기능이 정말 많고요. 저는 일부만 소개해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차량을 받으셨을 때 이 영상만 보시면 내 차였던 것처럼 그냥 적응해서 탈 수 있는 그런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을 받으시면 스마트폰하고 자동차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상단에 보면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이고요. 여기서 고급 설정을 들어가세요. 그리고 블루투스 이름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에 들어가시면 블루투스 이름에 맞는 새로운 기기가 뜰 겁니다. 그걸 그대로 연결하시면 무선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사용하시겠냐라는 문구가 뜰 겁니다. 다 얘를 눌러주시면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를 눌러주시면 이제 핫스팟을 터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구매하시고 5년 동안은 5G 무제한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차량에서 핫스팟을 터쳐서 모바일 기기나 혹은 아이패드, 패드류의 와이파이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옆에 르노 마크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사용자 설정을 따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 3가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네요. 운전석 쪽에서 이렇게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주시면 여기서 정말 다양한 기능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소리의 음량 여기서 따로 설정하실 수 있고, 디스플레이의 밝기 따로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오토 홀드라는 기능은 이거를 끄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행하시다가 정차해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 되고요.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차해 있을 때 브레이크를 한 번 밟고 한 번 더 꾹 밟아주시면 오토 홀드가 작동이 되면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량이 정차해 있게 됩니다. 다시 출발할 때는 엑셀 페달을 부드럽게 밟아주시면 되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파킹 브레이크가 체결이 되면서 오토 홀드 기능에서 파킹 브레이크로 넘어가게 돼요. 이 상태에서도 엑셀을 부드럽게 밟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차량을 앞으로 전진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을 보면 이제 동승석 스크린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눌러주시면 이쪽 스크린이 꺼졌죠. 그리고 이걸 한번 눌러주시면 동승석 스크린이 켜집니다. 혼자 타고 계실 때는 이 기능이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끄고 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른쪽으로 오면 이제 상단부터 앰비언트 라이트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이 밑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로 앰비언트 라이트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로 넘어가게 돼요. 여기서 주행 모드라든지 밝기, 앰비언트 라이트 연동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테일게이트 열기를 여기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터치만 해주시면 트렁크가 열리게 되고요. 다 열리면 이제 닫기로 바뀝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다시 닫혀요. 다음 주차 보조 시스템을 끄고 켜는 버튼이고요. 무선 충전을 사용 안 할 건지 할 건지, 웰컴 라이트를 끌 건지 킬 건지,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를 켤 건지 끌 건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높은 경사를 가진 곳을 내려와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버튼을 눌러서 일정 속도로 내려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눈길 경사가 있는 곳을 주행하실 때도 쓰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야간 모드로 전환, 주간 모드로 전환 이렇게도 따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로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 외부 밝기에 따라서 주야간 모드 변환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지 액세스를 끌 건지 킬 건지인데, 이지 액세스라는 건 여러분들이 차량을 탑승하실 때나 시동을 끄고 하차하실 때 시트를 뒤로 빼줌으로써 탑승하는 공간, 하차하는 공간을 조금 더 넓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다음 그 밑에는 이 차체 자세 제어 장치를 끄는 버튼인데요. 법적으로 무조건 시동을 걸면 이게 켜져 있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지능에 빠졌다거나 혹은 눈길에서 탈출해야 될 때 알아서 구동력을 배분하는 걸 꺼야 될 때는 요걸 이렇게 꺼주시면 돼요. N에서 자동 주차 브레이크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서 이중 주차, 차량 견인, 자동 세차 등에 적용됩니다라고 써져 있어요. 끄기를 누르면 꺼지는 거고요. 다음 스크린샷 누르면 스크린샷이 찍혀요, 이 화면이. 그리고 이렇게 눌러서 뭐 이렇게 앨범을 또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서 왼쪽으로 스와이프 한번 밀어주시면 차선 유지 보조, 차선 이탈 경보 여기서 이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저는 이거를 키라고 하고 싶은데 그랑 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차선 유지 보조나 차선 경보가 너무 빨리 들어오고 운전자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편하시면 꺼주시고요.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후방 충돌 경보, 스크린 청소 기능도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꺼지면서 아무런 터치도 되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크린을 청소하고 길게 눌러서 이렇게 종료를 하게 되면 다시 켜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로 변경 보조를 끌 건지 킬 건지, 사각지대 경보 온오프를 할 수가 있고요. 비공개 모드, 통화 방해 금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것들도 여기서 다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편집을 눌러보시면 메뉴들의 배열을 바꿀 수가 있어요. 편하신 대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료를 눌러서 이제는 올려주고요. 그다음에 이 왼쪽 버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원 버튼이 있잖아요. 이걸 짧게 눌러주시면 디스플레이가 꺼지고요. 한 번 더 짧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켜집니다. 가장 상단의 버튼,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홈 화면 돌아오게 되고요. 위젯이 있는데 한번 누를 때마다 밑으로 숨겨지고 올라오고 이렇게 또 기능을 해요. 그 밑에는 차량 설정 버튼입니다.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이제 공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열선 통풍 시트를 여기서 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여기에서 온도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 운전석은 22.5도, 조수석은 25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쪽 싱크 버튼을 터치하시게 되면 운전석 온도를 기준으로 조수석의 온도까지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아까 전에 이 버튼으로 오토를 켠 상태에서 풍량을 조절했잖아요. 여기에서도 따로 터치를 해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터치를 하셔도 되고 잡고 끌어도 돼요. 바람의 방향도 여기서 수동으로 터치해서 바꾸실 수가 있고요. 공조를 끌 수도 있고요. 다음 좌석으로 가셔서 이건 열선이고요. 핸들 열선을 키시려면 여기를 이렇게 터치하시고, 각 좌석에 열선 시트를 키시려면 이렇게 터치하시면 돼요. 한 번 터치할 때마다 2단계, 1단계, 오프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열선 시트도 3단계로 작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통풍 시트도 눌러주시면 이제 각 해당의 좌석에 통풍 시트가 켜지게 됩니다. 3, 2, 1단계, 여기도 2, 1단계 단계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위치를 눌러보시면 이제 시트 포지션을 조절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딱히 사용하실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물리 버튼으로 자주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이쪽에 보면 에어컨 수동으로 켜고 끌 수 있는 터치 버튼, 이렇게 가장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한 번 더 터치해 주시면 내가 이전에 설정했던 온도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에코 모드를 눌러주시면 이제 경제성에 맞게 차량의 하이브리드 연비 효율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공조를 조절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왼쪽 버튼은 전면 유리하고 1열 윈도우의 성해 제거 버튼, 그리고 오른쪽 버튼은 뒷유리하고 사이드미러 열선 키는 버튼이고요. 여기서 설정을 누르시면 윈도우 모두 닫기 알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개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내 외기를 따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 이 오토 에어컨을 작동시킬 거냐 안 시킬
시킬 거냐 이렇게도 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물리 버튼으로도 할 수 있고 이 터치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아이콘 모양 요걸 눌러보면 나의 앱이라고 다양한 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 홈 화면에서 왼쪽으로 한번 쓸어도 이 화면이 나와요. 가장 하단의 버튼은 순정 내비게이션이 팀앱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팀앱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버튼 차량 설정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조향력부터 있는데요. 이 스티어링 휠의 무게, 가볍다, 무겁다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드라이브 모드에 연동돼서 그걸 조절할 거냐 이걸 묻는 거고요. 보통 저는 켜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앰비언트 라이트를 완전히 끌 수도 있고 색상 밝기 선택할 수도 있고요. 동적 모드라고 해서 라이트 연동 이렇게도 있고 주행 모드에 따라서 변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밑을 보시면 에스코트 웰컴 라이트라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시동을 끄시고 차량의 도어를 다 잠그더라도 헤드라이트를 켜줘서 빛을 좀 비춰주는 기능이에요. 이걸 완전히 끌 건지 30초, 60초, 90초 이렇게 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웰컴 라이트라든지 실내등, 여러분들이 도어를 열었을 때 불이 켜지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파란색이 표시가 되도록 가게 해두는 거고요. 그거 싫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행시 사운드 볼륨, 터치 사운드도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웬만하면 끄고 다니세요. 이거 별로 듣기 좋진 않으니까. 그리고 방향지시 등의 볼륨도 저, 중, 고 이렇게 설정할 때마다 방향지시등의 소리가 커지고 작아지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노래를 들으시다가 내비 알림을 들어야 되는데 나는 내비 알림이 우선이다라고 하면 이걸 꼭 이렇게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부팅 후에 음악 계속 재생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밑으로 가보면 차량 잠금 키모드라고 있는데요. 내 차 찾기 모드를 했을 때 경적하고 라이트를 같이 울릴 거냐 아니면 라이트만 깜빡이게 할 거냐 이걸 여기서 설정하실 수도 있고, 그 밑에 보면 도어 핸들 센서로 잠금 해제 있습니다. 모든 도어를 하실 건지 운전석만 하실 건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근데 웬만하면 모든 도어로 해놓고 다니는 편이고요. 키 버튼으로 잠금 해제를 눌렀을 때 모든 도어를 하실 건지 운전석 도어만 하실 건지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마 모든 도어가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그 밑을 보면 접근 시 잠금 해제, 멀어질 시 잠금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시동 끄시고 차량문 닫고 키를 가지고 2에서 2.5m 이상 벗어나게 되면 차량이 알아서 잠궈줍니다. 그리고 키를 가지고 2.5에서 2m 이내로 들어오면 차량이 자동으로 잠금 해제가 돼요. 이게 진짜 편리한 기능이고요. 잠금 시 자동으로 윈도우 닫기, 이것도 웬만하면 설정을 해두시고, 혹시라도 안에 반려견이 타 있거나 아이가 타 있으면 이 기능 끄셔야 됩니다. 손을 넣을 수도 있으니까. 잠금 시 경적을 울릴 건지 안 울릴 건지, 잠금 시에 사이드 미러를 자동으로 접히게 할 건지 안 접히게 할 건지 이렇게 따로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차량 언어는 건드리실 일이 없으실 거고요.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사용자 지정 핸들 버튼은 여기의 기능을 변경하는 버튼이고, 와이퍼 설정도 여기서 따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후진 시 뒷 와이퍼를 작동하겠냐 안 하겠냐 이걸 묻는 거고요. 그리고 교체 위치, 이것도 이렇게 해주시면 와이퍼 교체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셀프 세차할 때도 이렇게 앞유리 와이퍼를 세워주시면 되고요. 이거 끄시고 한번 이 레버를 밑으로 내려주시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요. 다음은 여기 제스처 가이드라고 있는데요.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제스처 컨트롤, 한 손가락으로 하는 거랑 두 손가락으로 하는 거랑 세 손가락으로 하는 거랑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맵이 이렇게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운전석 쪽으로 보내면 이쪽에 내비게이션 화면이 같이 뜨게 되는 거고요. 다시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미러링이 취소가 되면서 이제는 계기판 화면 돌아오고 이쪽에만 내비게이션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스처 컨트롤 한 번씩 보시고 내가 원하는 기능을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차량 정보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시스템을 보면 시간 형식이라든지 권한, 저장 공간 이런 것들이 있고, 단위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 초기화, 공장 초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5G가 고장이 났다라고 했을 때는 네트워크 초기화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어떤 오류가 있어서 지금 이게 오류가 났다, 한번 초기화를 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버튼을 눌러서 이쪽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 모든 메뉴를 한 화면을 스크롤하는 것만으로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앱을 눌러서 운전자 보조 들어가시면 여기에서도 이 자동차로 변경 보조 설정을 따로 하실 수 있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차선 이탈 경보 이렇게 설정을 들어가시면 그에 따른 세부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액티브 드라이버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기능인데, 차로 변경 보조, 이게 차선 변경하는 거 도와줄 거냐 혹은 자동
속도 제한 보조를 도와줄 거냐. 이 기능을 켜게 되면 전면 카메라로 속도 표지판이 있고 그 상태로 변경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 밑을 보시면 차선 유지 보조입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를 켤 건지 끌 건지 I를 눌러보시면 설명이 다 나오고요. 차선 이탈 경보. 웬만하면 켜고 다니시는 게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빨리 개입하고 작동하는 게 조금 불안정하다 보니까 끄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긴급 차선 이탈 방지 보조도 여기 밑에 써져 있어요. 차속이 55km 이상에서 차선을 이탈해서 충돌 위험이 있을 때 차량이 알아서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켜두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충돌 방지 보조. 이거는 웬만하면은 다 해두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이제 경보 없음, 빠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빠름으로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하차 경고 이런 것들도 다 켜주시기 바래요. 안전하차 경고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문을 열려고 했을 때 뒤에서 뭔가가 다가오면 차량이 경고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뒷자리에 아이가 타거나 이럴 경우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켜두시기 바라고요. 주행안전 보조도 여러분들이 처음 받고 주행하시면 도로의 규정 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하시면 계속 경고음이 울리거든요. 여기서 끄시는 겁니다. 경고 없음으로. 그리고 사각지대 경보라든지 사운드 경보는 항상 켜두시기 바라고요. 주차 보조도 눌러보시면 제동 보조, 거리 경보 다 켜두셔야 되고 사운드 볼륨도 여기서 따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설정인데요. 아까랑 똑같아요. 이 버튼이 설정입니다. 그리고 프로토 파킹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눌러보시면 이제 안전벨트를 지금 착용을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이제 주차를 도와주는 거죠. 완전하게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곳들을 차량의 도움을 받아서 주차를 하실 수도 있고 뭐 출차를 하실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라운드 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있는 카메라로 보이는 건데요. 오토 파킹 누르면 아까 여기로 돌아가고요. 어라운드 뷰로 누르면 똑같이 이 화면으로 오게 됩니다. 3D 버튼 누르면 내 차를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버튼 누르면 이제 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카메라, 전측방 뷰, 후측방 뷰 이렇게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차를 빼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캡처한 건 여기 갤러리 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승석 스크린이 이렇게 켜져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유튜브를 틀어볼게요. 이거를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가운데로 넘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넘길 때도 이렇게 넘기시면 되고요. 다음은 룸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패스 카드가 좀 특이한 게 상단에 보면 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심카드 유형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넣어주시면 이제 하이패스 카드가 장착이 된 거고요. 위쪽을 보면 이제 등 하나씩 켜는 버튼이고 전체 등 켜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SOS 버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초 이상 길게 누르시게 되면 이 서비스센터에 전화 와요. 무슨 일이냐고. 사고 나셨을 때나 긴급할 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르노 코리아의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아이코닉 트림 무옵션 차량을 기준으로 어떤 버튼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르노 차량은 생소하게 처음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항상 타오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영상이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랑콜레오스 버튼 기능 설명뿐만 아니라 시승기도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어떤 차량인지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 채널 방문하셔서 시청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드 내에서 그랑콜레오스 코일 매트 부터 실용성을 강조한 원핀 매트, 가장 플래그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우름 매트 그랑콜레오스에 맞춤 제작 가능하니까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매트를 구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여러분들 신차 구매하시면 방향제 많이 구매하시는데 저희 카든에서도 카든 레더볼 방향제를 출시를 했습니다. 세 가지 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가죽 슬립으로 고급감을 올려놨으니까 저희 카든 레더볼 방향제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희 카든 레더볼 방향제는 컵홀더에 장착하게 되어 있는데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센터 터널 밑에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논슬립 방지 패드 부착하시고 그 위에 올려놓으시면 딱 맞더라고요. 여기에 장착하시면 편하게 향기 좋게 고급스럽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신차 구매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구매하신 차량과 함께 가족분들하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